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화의 이해와 대응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은 웹3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 구조의 시험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0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뒤초창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구조가 이제 시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것은 이렇다라고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정도의 챕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변화와 일자리입니다. 산업시대에서 서비스 시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분은 1929년 대공황 현상을 전환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요. 1929년 대공황은 세계대전으로 치유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기업들이 인류를 부양해 왔는데요. 이제는 비영리나 공공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대가 약간 한계에 부딪혔죠. 그리고 다음을 서비스 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이나 디지털 혁명 덕분이겠죠. 지금 2020년부터 내년까지는 글로벌 위기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디지털 전환이 되겠죠. 이것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것으로 해결책이 나올 건가 했을 때 이 스티글리츠는 답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이제 전쟁인가라는 의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살아온 시대가 250만 년 혹은 길게는 450만 년 정도를 수렵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라고 부르는 농경시대를 3000년 정도,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시대를 300년 정도, 그리고 컴퓨터가 발명이 된 이후에 정보시대를 40년 정도.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모리스 콘티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오그먼티드 에이지, 즉 증강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연지능, 인간이나 어떤 동물의 뇌가 있는데요. 그 뇌는 5억 년의 시간을 통해서 진화한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죠. 그런 자연지능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곳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음가짐이죠. 자유로움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성을 띠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전쟁 중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쟁, 화폐 전쟁, 그리고 플랫폼 전쟁, 집단 충돌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시리아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집단 간의 충돌, 자원 전쟁은 눈앞에 있죠. 셰일가스나 최근에는 니켈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인간 간의 전쟁보다 더 큰 것이 생물학적 한계에 의한 코로나 같은 자연과의 전쟁이 있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이 코로나는 인간이 촉발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되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 쪽입니다. 교육은 최근에 practical, future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실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해결하는 방안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이죠. 초, 중, 고, 대학을 거치는 이 teach 방식,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특정 영역별로 실전 교육이죠. 그래서 learning, 학습 형태로 가야 합니다. 정규 교육은 정해진 교육이고요. 실전 교육 쪽은 재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렇게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본질은
미래 사회가 어떤 변해가 가고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도래했는데요. 그런 것에 맞는 학습과 실전 대응을 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하죠? 산업시대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좋게 이렇게 제조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근데 잉여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서비스 시대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즐거움을 추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가 하드웨어 로봇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로봇이 나와 있죠. 유발 하라리라는 분은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잉여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비관적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얘기하신 거죠. 이분이 나름대로 내려오는 계신데 호모데우스라는 책 그리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셨죠. 잉여라는 단어가 조금 섬찟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풍요라는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래 웹3의 시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잉여가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인류의 이상과 지향점을 살펴보면요. 지금 어떤 플랫폼 시대인데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기계, 기계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죠. 컴퓨터. 그리고 이제 기계와 기계, 이런 관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이죠. 이런 시대에서 소프트웨어는 언어고요. 인공지능은 두뇌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템, 과학, 그리고 수학, 그리고 양자역학은 원리에 해당합니다.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킹 박사는 돌아가셨지만 인류가 200년 내에 우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커즈와일 지금 구글의 연구소를 맡고 계시죠. 2045년에는 스카이넷 같은 초지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담담한 말씀을 던지셨는데요. 이분이 미래를 맞추는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행성 종족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있죠. 죽지 않으면 자기는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자연과 대립하거나 자연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덧대서 영생과 다행성 종족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향점이 좀 넓어졌죠. 그래서 증강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영생과 다행성 종족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증강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찾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원자에서 비트로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 땅이죠. 거기서 비트로 이루어진 세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결합이 되는 세상이 탄생하는데요. 1995년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님, MIT 미디어랩을 맡고 계셨죠. 21세기는 비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Being Digital이라는 책이죠. 원자에서 비트로 된 세상이 정말로 펼쳐졌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그 비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초연결과 데이터 폭발인데요. 인구가 이제 80억을 넘었죠. 그리고 500억 개, 이것도 좀 지난 데이터입니다. 수백억 개의 기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폭발이 일어나고요.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9권의 책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인지 가능한 정보의 양을 습득하면 전문가가 되었죠. 노하우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의 폭발이 일어나 인간이 1인이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상상 이상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거기에서 nowher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것인가인데 모르는 걸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합니다. 플랫폼의 집단지성이죠.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이제 검색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는 알아서 이런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필요 없는 정보도 추천합니다. 입체적 인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고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입체적 인식을 통해서 개개인이 갖춰가게 됩니다.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플랫폼으로 구성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원래 의미는 이런 기차 얘기입니다. 승강장이죠. 기반이나 시스템으로 얘기들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국가와 종교도 플랫폼에 포함됩니다. 플랫폼의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반이 있고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용료 또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주할 곳입니다. 건물주 위에 플랫폼주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 위에 플랫폼주이죠. 나의 플랫폼을 만들든가 내가 어떤 플랫폼에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우리 미래가 여기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가치를 지불하며 이용료죠. 사용하는 기반 혹은 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구성 요소에는 로봇, 양자 컴퓨터, 3D 프린팅, 생명공학, 양자의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웨어러블, 이런 것, 스마트 시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화 되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냐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것을 지능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앱 응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클라우드에 담기게 되는데 클라우드는 흔히 우리가 느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띈 디지털의 기반입니다. 플랫폼화에서는 경험이 중요하죠. UX라고 그럽니다. User Experience.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의 구조는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회사에 소속이 되든 이런 디지털 플랫폼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IaaS, 인프라가 있고요. PaaS, 플랫폼이 있고요. SaaS, 소프트웨어, FaaS, 펑션이라고. 온프레미스는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SaaS는 로그인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을 검색을 쓸 때는 그냥 브라우저만 열면 사용할 수 있죠. 산업이 들어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구글은 요즘은 통계를 못 봤는데 2020년 재작년이죠. 8월에 하루 20억 개의 그런 서비스가 생깁니다. 클라우드 운영 체제가 있고요.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이 일체화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클라우드는 실제로 비트 세상의 땅입니다. 노코드와 로코드가 거셉니다. 코딩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문과나 시니어들도 이제는 코딩을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많이 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NFT라든지 에어택시가 곧 출연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컬러들은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세상이 증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층신경망. 인간의 뉴런이라는 것을 모사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신경절이 발달해서 자연지능, 일반 자연계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동물의 뇌를 만들었죠. 자연지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어떤 외부 환경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신경절은
뉴런이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를 풀어내는 이 지능이 드디어 이제 인간의 지능을 일부 넘어서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지나 오감적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성능이죠.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이 중앙에 있죠. 머신러닝, 기계학습, 통계라는 이름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었고요. 머신러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내로우 인텔리전스, 협의적 인공지능, 그리고 제너럴 인텔리전스, 보편적 인공지능,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 책이 있죠. 슈퍼 인텔리전스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필독서 중에 한 권입니다. 닉 보스트롬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가능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2050년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하시죠. 인간의 의식을 이 인공지능이 담을 수 있는가 해서 인간의 의식조차 모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비관적, 어떤 분은 긍정적입니다. 자, 로봇 시장은 작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대부분이 사실은 산업 현장에 쓰여왔습니다. 5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로봇이 오피스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엄청난 속도로 적용이 되었고요. 작년부터는 이 생활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 로봇 급증인데, 재작년부터 땅에 가보시면 요리 로봇이 또는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공장을 일부 모형화해 놓은 것인데요. 휴대폰 생산 공정, 생산 절차를 완전 자동화해 놓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교에 이제 들어와 있는 한 곳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찍은 것인데요. 페스토라는 독일 기업입니다. 잘 보시면 저 뒤쪽에 보시면 이제 로봇팔이 있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움직이는 무빙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듈화된 것들이고, 지멘스라는 회사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페스토는 바이오닉 러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런 온갖 동물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캥거루, 박쥐, 나비, 돌고래, 이제 잠자리,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가상비서 AI 스피커가 이미 많이 나왔죠. AI 챗봇과 RPA라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동작이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인간이 최근에 많이 보이죠. 최근에 보면 드라마에 이렇게 출연했고요. 딥러닝, 딥리얼, 딥페이크라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죠. 인간의 활동을 많은 부분에서 대체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2017년에 봤던 유튜브 기사였는데요. 보이스 클로닝입니다. 목소리를 복사하는 것이죠. 왼쪽은 리포터고 오른쪽은 이 기술을 개발한 캐나다의 학생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창업을 했었고요. 2017년에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2018년부터 국내에도 지금까지 계속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쪽입니다. 유전자 가위, 그리고 우성 유전학,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죠. 쥐의 어떤 의사결정을 시켰다는 것들은 카이스트에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있죠. 영생의 꿈, 이렇게 한번 구워봅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뇌 시뮬레이션은 마음 업로드라고 그러죠. 인간의 마음 자체, 나라는 의식 자체를 컴퓨터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TV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슈퍼 인텔리전스에 가까워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GPT-3죠. 소프트웨어 개발, 변호사의 원고 작성, 그림 그리기,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수행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일반 지능에 가까워진 딥마인드사의 가토라든지 페이스북에서도 거대 모델을 만들어냈죠. GPT-4가 나오면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나 우주 쪽을 잠깐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난해한 학문인데요. 믿음의 학문이죠. 얽힘 현상, 그리고 비국소성 현상, 중첩 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김정상 교수님께서 CTO로 기술이사로 계신데요. 이게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글 콜앱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양자의학이라든지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연구하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주계측에서는 폰 노이먼 탐사선, 마이크로 블랙홀이 타임머신으로 연구되고 있죠. 그 인공태양, 이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인공태양이 나오면 핵발전에서 폐기물 논의는 사실 사라집니다. 핵발전은 없앨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인공태양 쪽으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일부 무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셔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개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UFO가 자료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UAP라고 그러죠.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연구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는 현상들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개척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행성 종족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일말의 가능성을 희망해 보는 거죠. 웹3 시험입니다. 인류 사회가 탈중앙화된 새로운 사회, 인터넷의 공간적 확장, 웹3라고 보는데요. 웹3는 웹의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웹3라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웹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3 자체 본질적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의 VC들이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웹3 자체의 사상은 희망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제가 이런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여드리면 디파이 경제가 출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토커노믹스. 이것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주고 있고요. 경제를 바치고 있는 다오라는 조직이 개념적으로 정의됐습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분산 자율 조직입니다. 팬클럽 같은 구조인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팬클럽,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그 팬 활동을 하냐면 메타버스에서 생활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웹3라고 정의하고요.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화폐라는 관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폐를 국가나 기축통화, 달러죠. 가치를 독점해 왔는데 화폐 주조 차익을 독점해 왔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일반 채굴자 또는 이제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로 화폐 가치가 넘어갔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은 터지고 있죠. 가상화폐가. 그렇지만 개개인이 그 화폐 가치를 창출하면서 상상 이상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 거래, 투자, 저장인데 거래에 사용되진 않고 투자와 저장 기능만으로도 화폐의 기능을 나눠 갖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 거래가 가능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예상하건대는 팽창과 공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3는 사회 구조의 시험대이고요. 진정한 분산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께서 트위터를 산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회 구조 시험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이코노미, 경제라고 그러죠.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공공무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죠.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제 늘려왔죠. 규제가 심해지거나 또 어려워지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조금은 어렵죠. 최근에 굉장히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와 NFT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의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탈중앙화 거래,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넌 펀저블 토큰을 NFT라고 그러죠. 경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의 자산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원자 세상의 자산이라면 비트 세상의 자산이 바로 가상화폐와 NFT가 되는 거죠. 다노믹스라든지 토크노믹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보시면 왼쪽에 비트코인 사례인데요. 굉장히 1200조 정도까지 팽창을 했었습니다. 기축통화에 반열에 들었었죠. 사실은 비트코인은. 근데 이런 화폐들이 하나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출현하고 있는데요. 그 주체들이 개인이 화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당연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땅이나 주식과 같은 NFT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NFT 쪽은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이마르라는 축구선수가 인스타에다가 그림을 한 장 올려서 프로필 사진을 쓰고 있는데요. 자료를 볼 당시에 한 5억이 넘었습니다. 저런 그림 하나가 5억이고요. 더 비싼 것도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림을 5억에 사 디지털 자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폐 주도 차익이 대중에게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팽창과 공존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인 거죠. 디지털 경제라는 것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토크노믹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팅이라고 그럽니다. 주식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했죠. 근데 민팅을 통해서 어떤 특정 조직이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NFT 민팅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NFT 가격은 이렇게 상승컵을 그리다가 하락하다 다시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왼쪽 위에 있죠. 좋은 것은 단기 상승하고요. 그걸 바치는 조직이 좀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드맵, 어떻게 이 토크노믹스를 진행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파악하시면 이 상승컵을 그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를 NFT를 찾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주의하실 폰지 사기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퍼준다,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돈이 소각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 요즘은 이제 먹튀라 그러죠. 러그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이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맞물렸죠. 테이퍼링과 코인 가격이 하락했고요. 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KYC라는 인증제도나 트래블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심리적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루나나 테라라는 코인이 약간 잘못 설계된 어린 친구가 설계했죠.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만 설계된 코인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런 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로 김치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폭넓은 사회적 이해, 기득권의 이해,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한 코인이 나오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토크노믹스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는데요. 일단은 내가 이제 NFT로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자금 확보. 두 번째는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NFT화 하겠다, 이제 성공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뭐 어렵지 않은 영역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스왑 같은 것들이 중요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 NFT를 사고 파는 거래, 좀 장기나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원래는 좀 권하는 편입니다. 디지털 저금통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자산을 디지털 세상에서 늘려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려보면 지금 이 전개되는 양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인지할 수 없는 범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냐, 이것이
디스토피아냐 이런 논의가 많은 반반입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보시면 패가 갈렸습니다. 저는 유토피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인데요. 이 온라인 세상은 정의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것들은 뭐 서로 스마트폰, 전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카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톡들이 많죠. 그리고 인간과 기계, 구글 신에게 물어봐 이런 것들이죠.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와 기계, 이런 건 이제 자율차가 나오죠. 자율차는 다니면서 다른 기계와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500억 개, 1000억 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구가 이런 기계들로 뒤덮여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정의될지, 어떻게 변할지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기술적 발전에 더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과의 관계와 조화입니다. 유일하게 점선이죠, 위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실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실선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돌을 닦는 분들이죠. 근데 여하튼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풀어야 될 난제가 바로 인간 간의 신뢰와 조화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저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언제나 무료인데요.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건축물의 건축술을 알려드립니다. 오시면 학습 경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나 어떤 COP를 활용해서 실전을 해보게 됩니다. 하시고 나서 취업이나 창업 또는 협업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해주기 어렵죠. 왜냐면 전문가의 시대가 끝났죠. 티치하는 방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로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커나가야 되는데 누구도 내 길을 알려주기는 어렵고요. 스스로 또는 집단으로 같이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적화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드립니다. 송파넷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주시면 토요일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단 시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2년에 특히 미래사회의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웹3라는 이름으로 어떻든 이것을 이제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미래가 없죠. 미래는 우리가 같이 풀든가 아니면 계속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과 다행성 종족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이 생겼죠. 이런 것들은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가슴 뛰는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